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 목사님 최근 검찰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조사를 받고 2차 소환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자, 11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뭐 그냥 전반적인 네. 총론을 다뤘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소환 때는 내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피고인 신문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네. 고발자도 모르고 고발 내용도 사실 모르고 간 거예요. 1차 때는 뭐 피고발이니까. 예. 네네, 열람을 해도 뭐 비공개 열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가보니까 뭐 활빈단, 서민이 뭐 이런 단체에서 뭐 되지도 않는 내용 가지고 예. 고발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수사를 받은 거고.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녹취록 증거물 제출로 인해서 출두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이 번지 길드님, 정의는 승리합니다. 최 목사님, 또 훈민정은님도 목사님 힘내세요. 젤리스님도 목사님 힘내세요. 글들 또 댓글 주고 계십니다. 자, 1차 소환 조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 그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를 2차 때 제출하셨다고 하던데 주말에 이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던 저널리스트 공개된 내용이긴 한데요. 요거 일부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창동 의원님 건으로 소통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선 절차를 좀 많이 밟으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우선 요청하신 사항이 그 김창동 의원님께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요청하시면서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예. 자, 이게 총무 조모 과장이잖아요. 들어보면 처음 통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하고? 저 시기는 예. 취임하는 그 해에 네. 10월 17일 날 이루어진 통화고요. 10월 17일 날. 그 전에부터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죠. 네. 최초로 통화하고 알게 된 지가 7월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미국에서 연방 상원, 하원, 주지사 이런 그 방문 사절단이 항상 해마다 와요. 네. 김창준 의원이 주도하는 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방한할 때 이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접견하는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미 소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7월부터.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무슨 사고가 났는가 하면 김창준 의원께서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아하, 예.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 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뇌진탕이 걸리셨어요. 뇌진탕도요? 그래서 피가 뇌에 고일 정도로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사모님이 고령이시고 이제 김 의원께서 고령이시고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이제 그렇죠. 느끼셨는지 아프고 막 다치고 이랬으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김창준 의원 아드님도 신경외과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그동안 평생 살아서 역이민을 왔는데 네. 뭐 여기서 돌아가시면은 이제 미국에 묻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묻히고 싶다. 한국에서. 예, 그런 네. 의사를 표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제 여사한테 청탁의 형식으로 그래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금품이 오간 건 맞아요. 뭐 찍혔으니까. 그럼 왜 그것이 갔느냐? 대가성 부분.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본인 부담성도 있지만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용산에서 움직였습니까? 실제로 김창준 그 의원 그 부인하고 그 김건희 여사 두 사람 만남도 있었어요?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만남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냥 대통령실 그 조모과장이라는 그 직책은 그분은 이제 전체 정부 각 내각의 부처마다 네. 이제 어떤 그 연락을 하거나 조율을 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부서가 아니라 모든 전체 내각의 부서를 총괄하면서 연락을 하는 그런 역할의 캐릭터더라고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 무슨 문의가 있거나 정부와 관련돼서 뭐 이제 오다가 있거나 미션이 있거나 뭘 알아봐라 그러면 그 역할을 조모과장이 해왔던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그 조 과장이 저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통일 TV 건, 그 다음에 김창준 의원 국립묘지 건, 그 다음에 국가 원로 자문회의 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상하원 의원 방문단이 오는 건, 접견 건, 이런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조모 과장이 일단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의견 조율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아하, 예,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조율하는. 예, 그래서 조율하고 뭐 알아봐주고 청취해주는 정도 그런 거지. 성사된 거는 성사된 건 한 없습니까? 건도 없습니다. 아, 그 정도 알아보려고 했고, 이 사람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이제 과장인데, 이 사람이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리고 예.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이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각종 선물도 주고 각종 청탁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네. 그 청탁 내용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김창준 의원 국립묘지 안장권도 네. 저는 전달은 했지만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또 그분이 이제 3선까지 지내시고 4선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그걸 포기하신 게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기서도 국립묘지 안장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쉽지 그래서 않아요. 쉽지 그것도 안 않아요. 되고 통일 TV도 예. 완전히 뭐 박살을 내놓은 상태라서 복구 불능입니다. 아하.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고 이미 그 자리에 천공 TV가 들어온 상태라서 천공 TV. 예, JBS TV라는 천공 TV가 통일 TV를 끊고 그 자리에 열흘 만에 개국 리셉션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요하게 천공과 대통령실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제가 집요하게 그거는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청탁의 형식으로 서류를 보자, 나도 서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거 네. 통일 TV 거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지만 청탁 플러스 뭔가 이제 그 천공 측과 김건희 이런 정권과의 그런 커넥션 같은 거를 한번 파헤치고 싶었던 거죠. 네. 자, 그 한겨레 단독 보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또 우리 최재형 목사님 그 대담 요약권도 확보를 했다고 하던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또 분석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목사님께서 직접 제출한 자료입니까 검찰한테? 제가 직접 작성한 거고 작성한 거군 작성해서. 네, 작성한 거고 예. 제출은 우리 백원정 대표를 통해서 제출했는데 예.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접견을 하면 네. 이제 뭐 2시간 가까이 접견을 했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뭐 거기는 녹음기도 들어갈 수 없고 네. 또 뭐 이렇게 핸드폰도 반입이 안 되고 밖에 이제 핸드폰 보관하면 누니까 뭐 좀 메모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내가 기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여사가 뭐 하는 거 적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냥 복귀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억한 걸 다시 메모를 이제 하셨던 메모한 거예요? 거를 가지고 이게 폭로될 때 폭로 예. 방송이 나올 때 1회부터 4회까지 나갔잖아요. 이게 디올백 그렇죠. 사건 폭로 방송이 그때 이제 취재 기자들이나 진행하는 아까 박영식 앵커나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렇게 워드 형식으로 아. 해서 정리를 해서 준 거예요. 그날 메모해놓고 정리는 따로 또 하신 거네요. 그러면 메모 좀 참조해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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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샤넬 화장품을 이렇게 건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물 전할 때 그 내용을 좀 적어두셨던데 이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면서? 뭐 화장품 예, 얘기니까 샤넬 화장품. 샤넬 화장품은 말 그대로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는 차원에서 네. 전해주려고 전해준 건데 사실 카톡으로 먼저 우리가 그냥
푹 하고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선물을 가지고 미리 카톡 카톡으로 다 보냈죠. 고지를 메시지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가 정해졌는데 네. 거부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져간 건데 좀 여기에 존재의 가벼움이 보였던 거예요, 여사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면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막 뒤에 있는 비서한테 정아무개 비서를 오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포장지를 뜯고 끌러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모양새는 좋지는 않았죠. 바로 근데 어쩌면 또 사람 현장에서 성격에 따라서 주는 선물도 바로 또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바로 끌러보고 옆에서 보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샤넬 화장품도 그렇고 디올백도 그렇고 이미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포장지 다 뜯고 뭐 내용물을 다 꺼내고 했는데 뭐 그거 더 이상 자, 그러면 선물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죠. 디올백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하는데 네. 샤넬백도 거기 어디 있을까요? 샤넬은 샤넬 아니고 화장품. 샤넬 화장품은 제가 볼 때는 여사 아니면 그 측근 비서들이 썼든지 아니면 최은순 여사가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열린공간 TV 취재에 의하면 최은순 여사가 거기 커머너 컨텐츠에 와가지고 선물들을 계속 오피스텔로 날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은순 여사의 보관한 모처가 국가기록물 임시보관소 아닌가 싶습니다. 최은순 여사가 보관하고 있을 건데 효심이 작동되지 않았나? 요게요? 효심. 어머니 그럼 지돈으로 사서 줘야지요. 어머니 내가 영부인이 되니까 이렇게 선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엄마 가서 마음껏 쓰세요. 뭐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추측 부분입니다, 그죠? 알 수 없는 추측은 거니까 해봅니다. 뭐 하여튼 샤넬 화장품, 디올백 다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최 목사님께서 다 얘기를 하고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 좀 짚어보죠. 이 뭐 술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전에 갖다 줬다고 했는데 그 책 부분입니다. 권성희 변호사로 알려진 분이 이 본인이 그걸 주었다 그러고 그거 비슷하죠. 이거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기분도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 MBC 취재 기자가 저한테 확인 전화가 먼저 왔어요. 보도 나가기 전에 내 글씨가 맞냐, 내 책이 맞냐, 사인이 내게 맞냐. 근데 확인해 보니까 내게 맞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각 책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을 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책 주면 읽겠습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만이라도 읽어달라고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했어요. 요거는 봐라. 요 페이지만큼은 무슨 일 있어도 봐라. 요거만 봐라. 그 페이지를 표시해놓은 포스트잇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좀 간당간당하게 붙여놔서 그런지 그거는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이렇게 서명했던 거 그 다음에 포스트잇으로 또 뭐 이렇게 안내하는 또 책 권마다 그런 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을까요? 그래도 뭐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거 한번 읽어봐라는 정말 어떤 진심을 좀 담아서 주신 책 아닌가요? 이제 사실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고 반대라고 보시는 반대로 거군요. 지금 하신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외국에 순방을 가도 그 와인을 마셔도 취기가 돌까봐 포도주스를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판단력이 혹시 흐려질까봐 그런 정도의 정신으로 이 국정을 임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국민 지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정 동력은 국민의 지지인데 그 국민의 지지는 대통령의 마음가짐과 자세잖아요. 근데 이거 자세가 안 된 거지. 이런 책을 그냥 몽땅 갖다 버리고 술은 뭐 개눈 감추듯이 마신 것 같아요. 술은 먹고 흔적도 없고. 명품은 어디가 쓸까요? 명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책을 발견하신 분을 검찰이 소환한 것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검찰에도 내가 항의를 했어요. 이번에 2차 소환 때도 권성희 씨가 저한테 내가 이제 통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줬고 여러 이제 매체에 그분이 아주 신났어요. 여러 매체에 다니시더만요. 그 책을 주우신 분이 권성희 변호사. 그분이 하는 말이 검찰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 책을 내든지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얘기도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증거인멸이다. 왜냐하면 권성희 씨가 그걸 가지고 매스컴에 다니면서 얘기할수록 김 여사는 불리한 얘기만 나오니까
그런 건 이제 옳지 않은 방법 아닌가.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검찰에서는 15건을 주셨으면 15건을 다 가져오라 그래야지. 왜 내 책 4권만 가져오라 그러냐. 거기는 김영삼 회고록, 전두환 그러니까요. 회고록, 함성국 뭐 박사 뭐 책, 그다음에 자기 팬클럽 회장 강모 변호사 책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15권인데 네. 그런 책들과 함께 발견됐으니 망정이지 내 책만 발견됐다면 아마 의심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그리고 거짓말한 게 하나 또 들통났지 뭐죠? 않습니까? 예. 모든 선물은 국가기록원에 분류돼가지고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갖다 버린 갖다 거잖아요. 버린 것도 있고 네, 책 네. 같은 거는 책 같은 거 안 보겠다. 자, 지난 21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그 육군 서울 사무소 주변에 수상한 시설물이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요거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시설물이죠? 그게? 네, 그건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작년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예. 작년 3월에 작년 3월이면 이태원 참사 그 전해 연말에 나고 한참 이제 막 그게 마무리 네. 되는 그런 단계인데 작년 3월에 그 이제 거기 근무하는 분 그 이제 제보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쪽에 근무하는 분 대통령 청사가 됐든 합참이 됐든 국방부가 됐든 그쪽에 근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지금 콘크리트 흉관이 매설되고 있는데 보통 이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흉관은 그냥 눕혀서 서로 관을 이어서 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인데 그렇죠. 예. 수직으로, 수직으로? 2, 3m 되는 관을 하나씩 수직으로 5군데를만 묻었다는 거예요. 탁. 예. 그리고 그 공사가 수억짜리 공사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엄청 높은 그 육군 서울 사무소 담벼락을 다 헐어버리고 네. 그걸 철거하고 그걸 콘크리트를 폐기물로 갖다 버리는 작업, 그리고 그 자리에다 커다란 나무, 뭐 미루나무, 느트나무 같이 커다란 나무를 다시 또 심었어요. 아하. 나무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요. 큰 나무, 작은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덤프 트럭에 차들이 흙을 많이 실어와가지고 둔덕을 조성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둔덕을 조성한 데다가 한강 방면으로 그 콘크리트 흉관 5개를 박은 겁니다. 박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지 수상하다고 좀 취재를 해달라 그래서 자, 육군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네. 뭐 밝힌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국방부에 먼저 국방부 일단 국방부에 이제 요청했더니 건물이니까 근처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런 공사한 게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실로 아하. 국방부 소관에서 대통령실로 이관이 됐다. 그리고 육군 서울사무소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예. 대통령실 소관이다. 그건 대통령실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성만 의원이 네.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그랬더니 전혀 응답이 없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신기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5개씩 박고 콘크리트 물이 아마 이게 지금 주술 무속 아니냐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세로를 박는다 해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의심이 또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그게 하필이면 5개입니다. 5개인데 예. 오방신을 우리가 이제 연상하잖아요. 5개면 왜 하필이면 5개냐? 그리고 그 가지런히 뭐 이렇게 나란히 한 것도 아니고 예. 또 보통 오방신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해서 동서남북 중앙해가지고 오방신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예. 그런 형태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듬성듬성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걸 감방이라고 그래요. 감방. 아하. 아무렇게나 하는 예. 걸. 그래서 이제 그걸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인공위성에서는 가운데 그 녹강에 뚜껑이 있고 옆으로는 사철나무로 위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많이 추측을 해보고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속인까지 동원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네. 가장 가까이 우리 취재팀이 가서 촬영까지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전통적인 방법에는 땅에 화기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넣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직경이 1m 되는 그런 그 타원형의 2, 3m 되는 길이에 소금을 넣을 리가 없었다. 거기는 재물이든지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진법사라는 분이 예. 살아있는 소를 마취해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껍질 벗기는 그런 구판을 벌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추론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제 경복궁, 대한문, 그 다음에 뭐 국회, 국방부 청사에는 해태상이 있습니다. 해치상. 그렇죠. 예전에. 그 상을 예.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예. 대통령 청사에도 해치상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관악산의 화기를 죽여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다 동물인 해치를 해태다, 이렇게 해치. 놓는 예. 건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기다가 3월에 했는가 하면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시위대들이 한강역과 이태원역에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출근을 하는 그 길목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예.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도 두려워하고 전국적으로 이태원 참사 시위대가 예. 확산될 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마 제 추측에는 예. 육군 서울사무소를 임시 관저로 출퇴근하지 않고 아예 거기서 관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러려면 거기다 뭔가 주술적인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심지 않았으면 그 외에는 다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그 예. 장면 자체가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5개가 네, 박혀 예. 있고 콘크리트 무리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뚜껑을 그러니까 열어보면? 그 제보자가 하는 말이 예. 절단기로 그 이렇게 나팔관 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음새가 예. 그걸 다 잘라냈대요. 잘라내고 그걸 뚜껑을 덮은 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외부에 반일 물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 수억짜리 공사면 반드시 공사 기록에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그 국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대통령실은 있어야죠. 예. 운영되는 건데 일절 그런 걸 국민들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거는 반드시 거기에는 주술적인 것, 사이비 무속, 전통적인 무슨 풍수질이나 전통적인 무속을 저는 배격하지는 않아요. 존중합니다. 오히려. 예. 근데 이거는 사이비, 미신, 그다음에 주술적인 거, 상대를 저주하거나 또 뭔가 이제 뭐 앵마기만 해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고 그것을 제가 서울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1탄, 2탄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네. 이성만 의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 요청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네, 거네요. 예, 예.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안 겁나요? 해야죠. 왜냐하면 하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나 기자들이 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부정부패를 캐내는 게 아니라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오히려 야합하는 모습이 보이고 네. 해외 교포인 제 눈에도 띄는데 여기서 하는 기자들한테는 왜 눈이 안 띄는지 이해가 안 하니까 안 된다. 나라도 해야죠. 뭐. 네. 목사님이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해외 교포 말씀하셨는데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출국 정지. 정지죠. 금지는 아니고 정지. 내국인은 금지고 외국인은 정지. 정지. 예.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 포함해서. 글쎄요, 뭐 네. 정지시킬 사람, 금지시킬 사람은 딱 있지 않습니까? 왜 저를 제가 뭐 이거 이 사건으로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도주할 사람도 아니고, 네 오히려 나가라고 그래도 저는 안 나갈 사람인데 네. 뭐가 좀 캥기는지 저를 왜 금지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안 하십니까? 저 걱정되는 건 없고요. 예.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감옥 가면 가는 건데, 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중궁궐 속에서 행해지는 이런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가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총체적인 건데 이 디올백 사건을 통해서 부분만 드러난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말고도 다음 대기자들이 접견자들이 뭐 명품 그 백화점에 선물을 들고 저 다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분들이 왜 여사를 선물 사가지고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민원을 가지고 청탁을 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관저로 이사 가서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서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낮 11시 반에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백석대 설립자의 소나무 분재, 고급 소나무 분재를 그
관저의 문이 열리면서 봤잖아요. 네. 관저로 들어갔다는 건 대통령이 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는 대학교 설립자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어요. 뉴탐사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지만 네. 그래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언론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광화문 촛불 집회 뭐 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그 집회를 하는 걸 반대가 아니라 네. 언론사 가서 해야 돼. 아, 시청 언론사? 앞에 가서 해야 소용없어. 언론사를 삥 둘러가지고 아하. 언론사들 정신 차리게 하고 언론사를 압박해야지. 시청 앞에서 맨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언론들을 저것들을 때려잡아야 돼. 언론이 더 문제라고 보시는 언론이 더 거예요? 문제지. 언론이 제기는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는 통일운동하는 사람이고 예. 해외 교포고 시민운동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걸 나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네, 응? 알겠습니다. 네. 결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취재를 한다면 내가 나설 이유가 없는데 그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이 무슨 정보통신 유통업체 직원들이지 무슨 놈의 언론입니까?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응원하는 댓글들 많이 있고요. 자, 목사님께서 건강이 좀 살 빠졌다 이런 예, 글들도 살이 있어요. 4kg가 빠졌어요. 아유, 혹시나 마음을 써서 그런 건가요? 예, 뭐 어찌 됐든 조사받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좀 뭐 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좀 빡빡해서 많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